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법 체류자들을 가장 많이 체포한 주는 텍사스로 집계됐습니다. 체포된 불체자는 5개월 동안 2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질 거라는 우려 속에 시민권 취득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여받는 출생 시민권이 이달 말부터 28개 주에서 일단 금지됩니다. 타주로 원정 출산을 계획하는 임산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입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부장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염려와 구속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검의 소명을 법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서 178쪽의 PPT를 준비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또한 약 20분간 최후 진술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 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을 하는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또한 지난 1월과 달리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구속과 함께 경호 주체가 교정당국으로 넘어가 경호 외우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이번 구속이 장기 구금의 시작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영장심사 약 5시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이 결정되자 AP와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며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달까지 더 구금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사실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 등도 수사 중이라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과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 통신 등도 국내 보도를 인용해 특검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과정을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윤 전 대통령의 라이벌인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기사를 재인용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법 체류자들을 가장 많이 체포한 주는 텍사스로 5개월 동안 2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첫 5개월 동안 각 주별 체포로 텍사스주가 1위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 9천여 명, 캘리포니아 5,800여 명, 조지아 3,300여 명, 애리조나 2,900여 명 등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이민 단속에 앞장서면서 불법 체류자 체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는 주 정부에 협조하는 상관없이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체포 건수를 기록한 텍사스주는 2만 150명으로 전년보다 92% 급증했습니다. 2위 플로리다는 9,080명 체포로 전년보다 219% 급증했고 3위인 캘리포니아는 5,860명으로 123%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5개월 동안 불법 체류자 하루 평균 체포 건수는 633명을 보였지만 6월 이후 7월 초 현재까지 하루 평균 1,200명이 체포되고 있다고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는 밝혔습니다. LA시와 카운티 그리고 7개 지역 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가 피난처 도시 정책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맞불 대응도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펼치는 이민 단속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이다. LA시와 카운티 7개 지역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권한을 직접 겨냥하는 대신 단속을 집행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There is nothing about the TRO, there is nothing about the position of the local jurisdictions here that seeks to impede or intervene with the constitutional enforcement of the laws of the land. What we are objecting to is the unconstitutional manner in which this administration is seeking to enforce those laws. 캐런 베스 LA 시장과 지역정부 수장들은 현재 LA 지역의 연방 이민 단속이 수정헌법 10조에 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이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의 단속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s been a threat that the federal government can go wherever they want, using whatever tactics, don't even have to identify themselves, can jump out of cars and snatch people off the street. Originally, this was supposed to have been very targeted. It's not now.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소송 참여를 선언하면서 지난 한 달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영장이나 합당한 이유 절차 없이 체포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부색에 따라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혐오스럽고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톰 허먼 국경차르 역시 월요일 메가더팍 단속은 인신매매와 위조 영주권 거래 등이 이뤄지는 불법 장소이기 때문에 작전이 실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 계획이 유출되는 바람에 체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시민인권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지역 정부들이 동참하는 것으로 LA시와 카운티 정부를 필두로 몬테벨로와 패사디나, 컬버시티 등 7개 지역 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월요일 메가더 공원에 100여 명의 연방 요원들이 집결했다 체포 없이 철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자 지난달 30일 연방정부가 LA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상실 신청자가 올 상반기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질 거란 우려 속에 시민권 취득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상실 신청자는 1,00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9명 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취득을 결심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적 이탈 신청자는 35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복수 국적, 회복, 보유 건수는 6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가진 한인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홍수로 현재까지 120명 가까운 사망자가 확인됐고 텍사스와 경계를 맞댄 뉴멕시코주에서도 폭우로 인한 홍수로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흐르는 강물. Oh my gosh, y'all look. Oh no.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는 집 한 채를 통째로 떠내려 보냅니다. It got so wild so quickly. Oh my God. And that's when I saw the house coming down the river. And unfortunately, that house is one of my best friend's houses here. 현지 시각 9일 텍사스주와 경계를 맞댄 뉴멕시코주 산지 루이도소 마을에 국지성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 리오 루이도소 강이 범람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 단 몇 분 만에 강 수위가 3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This is historic water levels that we experienced. The USGS, th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gauge at Hollywood.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4살 여자 어린이 등 3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집이나 차에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큰 비가 또 쏟아질 수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We continue to monitor the weather condition closely with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and there is additional risk. 이 지역은 지난해 여름 큰 산불로 약 61제곱킬로미터 면적이 불타 비가 올 때마다 홍수 위협에 시달려 왔습니다. 한편 텍사스 홍수 피해 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어린이 36명을 포함해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170여 명의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기상청은 텍사스 중남부 일부 지역에 폭풍우를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이 텍사스, 조지아 등 28개 주에서는 이번 달 말부터 일단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는 캘리포니아 등 타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임산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출산 계획을 고려하는 임산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는 최근 텍사스 등 출생 시민권이 중단된 주에서의 출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의하는 임산부들의 국적도 다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로스앤젤레스 산부인과 관계자는 원정 출산 문의자들 대부분은 유학생이거나 주재원 신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산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임산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LA 원정 출산과 관련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 원정 출산의 확산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주에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등 총 22개 주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이 지난 17년 동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과거보다 비만, 우울증, 수면 장애, 만성 질환 등을 겪을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7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시스템 전자기록과 설문조사, 국제 사망률 통계 등 총 8개의 데이터 출처와 170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를 이끈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크리스토퍼 포레스트 박사는 어린이 건강 관련 문제는 한두 가지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구기간 소아 비만율은 21% 증가했고 수면장애, 외로움, 활동 제약 등도 증가했으며 다른 선진국 어린이보다 1.8배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건강이 곧 미국의 미래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작용을 포함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관련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특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넷플릭스 시리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개 당시 비영어권 드라마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특별한 세미나가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설립 25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미양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초빙됐습니다. 관련 장애를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발달 장애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배우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도한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천근아 교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언어와 의사소통 등 상호간 대화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어떤 일을 좀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런데 선생님 제가 요새 잠을 못 자요.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냐 그러면 그걸로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자기 관심, 자기가 지금 교수님 만나면 컴플레인 하려고 준비해왔던 걸 먼저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들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대부분 소아 단계에서 발견되는데 반복적 행동과 제한된 관심사 등 자녀에게 이상 행동이 발견될 경우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독특하다 다르다가 아니라 사회적 교류에 문제가 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특정 관심사에 너무 꽂혀서 해야 할 어떤 일상적인 데일리 루틴을 소화하지 않으려고 거부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꼭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미나에 따르면 관련 장애는 약물 치료와 가족들의 돌봄으로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학계는 관련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한 한미특수교육센터는 한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들을 돕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25% 일방 통보에 이어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훨씬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싱크탱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보고서입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이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8,500명에서 60% 이상 줄여 10,000명만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군 기지 방어 임무와 무관한 모든 지상 전투부대 등을 한국에서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군력 감축도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항공정비부대와 인력의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한반도의 영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타이완 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에 한국이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걸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췄다며 지상 방어의 주된 책임을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도 일치합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관건은 이 보고서 내용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지 여부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점검하며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앞으로 미국 내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더 이상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됩니다. 19년 만에 신발 검사가 폐지됐습니다. 크리스티 논 국토안보부 장관은 공항 보안 검색대 신발 검사 폐지로 변경된 교통안전청 TSA 규정을 어제 발표해 미 전역에서 즉시 시행됐습니다. 지난 2001년 이른바 신발 폭탄범으로 불리는 영국인 리처드 리드가 신발에 폭발물을 숨긴 채 탑승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신발 검사를 시행해왔습니다. 논 장관은 이 정책이 도입된 지 약 20년 동안 우리의 보안 기술은 극적으로 진화했고 TSA도 달라졌다며 이제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되는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승객들에게 신발을 벗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이 3일 만에 반등했고 어제 간발의 차이로 약세를 모면했던 내스닥이 오늘 반등세를 주도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5일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처음 돌파한 후 총 399일 만인 바로 오늘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4조 달러 클럽에 입성한 경이로운 기록인데요. 매그니피슨 7 가운데 또 다른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는 6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은 주당 506달러 78센트 기준으로 3조 7,6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2,420억 달러 낮은 수준입니다. 매그니피슨 7 가운데 테슬라를 제외한 6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의 상승 모멘텀에 힘입어 나스닥은 엔비디아와 함께 3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기술주들에 쏠렸던 패닉 바잉의 기세는 점차 약화된 느낌을 보이는데요. 결국 3대 지수는 초반 상승폭의 4분의 1 정도를 반납한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